리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과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불법적인 마약을 투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붙여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경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 가격은 51억 3,700만 원인데 과연 누가 구매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내년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LA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LA 첫 연설 현장은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를 주장하며 동시다발적 파업이 벌어진 로널드 레이건 UCLA 병원 앞이었습니다.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조지아주 디케이터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학교 측의 인종차별적 운영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제 현행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올해 안에 2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물러나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제 열린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토요일 열리는 추첨의 잭팟은 약 6억 2,500만 달러로 오를 전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도요타 등 자동차 업계가 무선 통신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재활용은 물론이지만 100% 친환경이어서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컵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종이컵과 똑같이 생겼지만 내부에 플라스틱 코팅 대신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코팅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출연시킨 키즈 채널로 인기를 끈 엄마 유튜버가 카메라 뒤에서는 아이들을 감금하고 학대했다는 혐의로 어제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벤츄라 카운티 오하이에서는 수백 마리의 쥐가 들끓는 집에 90세가 넘은 부친을 방치한 딸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락한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조종사들이 당시 10여 분간 사투를 벌이며 긴급 교범까지 찾아보면서 비행기 앞부분이 자꾸만 내려가는 것을 막아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의 전설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일선에서는 후퇴하겠다라는 의향을 소속 구단 시애틀 메리너스에 전했습니다. 이치로 선수는 올해 46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Sanders with a rock star welcome at UCLA today. He was here to show his support for UCLA health employees in two unions who are on a one-day strike. 버니 샌더스가 어제 LA에 왔습니다. And better work conditions. Some of the latest polls put Sanders in second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입니다. in the race for the Democratic nomination for president, but he said that's not why he's here. And I'm here today, I should tell you, not as a candidate for president. 나는 여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한 대선 후보로 온 것이 아닙니다. But as somebody who has spent the last 40 years of his life walking on picket lines with unionized workers.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처럼 피켓 라인에 서서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The people who contribute to campaigns, and that's where his focus is right now. Claremont McKenna College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 LA를 방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UC 계열 연구소 등 직원 4만여 명이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를 주장하면서 동시다발적을 파업을 벌인 어제 웨스트우드의 로널드 레이건 UCLA 병원을 찾아가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UC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 시스템이지만 위대한 대학 병원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UC의 의료기관이 회사 스타일의 고용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quick question. Bernie Sanders didn't stop to answer questions today, but Professor Pitney predicts that will soon change. So you think as we get closer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캘리포니아주를 찾은 그는 나의 선거운동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인종,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정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개혁 정책으로 잘 알려진 버니 샌더스는 2007년 이후 줄곧 상원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후원금 모금액도 $10,000,000를 돌파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It's not made in China. 중국산이 아닙니다. 라는 건데요.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생수업체에서 파는 물에 붙인 상표명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중국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판매되는 생수입니다. 한 병당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가량입니다. 생수병엔 다양한 그림이 새겨져 있어 골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 이름이 특이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다. 업체 홈페이지 주소도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의 영문 표기입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한 중국인이 남아공 가게에서 파는 생수를 보고 놀랐다는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빚어낸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반대가 아닌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업체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중국산이 찍혀 있다며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이름 붙이면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로 중국산 제품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2,600조 원을 넘어 세계 1위, 10여 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1대1로로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추락 현장에는 산산이 부서진 동체와 부속품이 얼마 전 이디오피아에서 추락한 여객기 관련된 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한 2주 됐습니다만은 비행기는 수도 아디스 아바바 공항을 출발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륙한 지 6분 만에 연락이 끊어지며 남동쪽 방향 비쇼프트 부근에서 추락했습니다. 현지 국영TV는 이 이디오피아 여객기 추락할 당시 상당히 어려움을 조종사들이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갑자기 이륙한 후에 앞부분이 밑으로 콱 꺾이는, 고개가 팍 숙여지듯이 꺾이는 그런 현상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관자탑에서도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종사가 이륙 직후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이륙 직후 어려움을 호소하며 귀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ere 149 passengers and 8 crew on board. The pilot mentioned that he had difficulty and he wants to. 조종사가 이륙 후에 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귀환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총리는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사고기는 지난해 10월 추락해 189명의 탑승자가. 자,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 지금 방금 전에 전해드린 이디오피아 여객기 추락 전에 약 한 5개월 전에 지난해 10월 189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여객기도 추락했죠. 같은 보잉 737 맥스 기종인데 시간을 좀 5개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해 10월에 추락한 인도네시아 여객기 그 조종사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락한 라이온에어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여객기 조종사들이 당시 10여 분간 사투를 벌였는데 기장과 부기장은 긴급 교범까지 찾아보면서 비행기 앞부분이 자꾸만 내려가는 것을
막아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37 맥스 기종의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이륙했습니다. 자카르타 인근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였습니다. 이륙한 지 2분 만에 조종석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부기장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기내 컴퓨터가 비행기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에 따르면 기장은 부기장에게 긴급 교범을 펴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잡아당겨 비행기를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10여 분간 컴퓨터는 30여 차례 비행기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습니다. 기내 컴퓨터가 비행기의 앞부분이 들린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때마다 조종사들은 고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외신은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기장은 침묵했고 부기장은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도 무선으로 고치거나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토요타 등 이 자동차 업계가 무선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의 무선 업데이트 기술은 지금도 내비게이션의 지도정보 업데이트 등에 물론 이용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듯이 자동차도 무선으로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이나 새로운 기능을 다운로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고객들은 번거롭게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정비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자동차의 급속한 컴퓨터화로 자동차가 이제는 사실상 바퀴 달린 컴퓨터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라는 개념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개척한 것이라며 이제 테슬라는 물론이지만 GM과 포드, 토요타 그리고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이런 인터넷 전송 방식의 자동차 수리를 통해서 무상 보증 워런티나 기타 각종 수리로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자동차 업체들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고객들은 고객급대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딜러로 일일이 찾아올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디케이터에 있는 컬럼비아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생들이 학교 측의 인종차별적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학교 유학생들의 모임인 CISA는 지난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컬럼비아 신학대학원이 최근 국제학생처 등 관련 부처를 폐쇄하고 존경받는 이민자 출신 교수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한인 목회자 1명을 포함한 이민자 출신 교직원 2명을 비이민자 출신 교직원 1명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일부 이민자 출신 교수진도 비이민자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린반 다이크 총장이 지난 1월 31일 이민자 학생들을 전담하는 부서인 국제학생처의 폐쇄 결정을 내렸고 그 일환으로 존경받는 이민자 교수들을 몰아내고 비이민자 교수로 대체하는 등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컬럼비아 신학대학원은 미국 장로교 PCUSA 개통 신학교로 한인 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유치 활동을 펴왔었습니다. 소수의 학생으로서는 한인 학생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한국 주식회사 SK의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이 기술을 수출한 솔리암페톨이라는 약품이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SK바이오팜에서 개발한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K바이오팜은 우리 회사로도 첫 승인 성과인 동시에 중추신경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은 솔리암페톨의 발굴과 임상 1상 시험을 마친 후에 2011년 수면장애 관련 질환 치료제 글로벌 1위 업체인 제스 파마슈티컬스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공동 연구를 거쳐 2년 전 임상 3상을 마무리한 후에 FDA로부터 관련 승인을 받았습니다.
SK바이오팜 측은 우리가 발굴한 혁신 신약이 FDA 승인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에 매진한 SK바이오팜의 연구개발 능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SK바이오팜이 기술 수출에서 승인을 받은 솔리암페톨은 미국에서 판매될 때 제품명은 수노시, SUNOSI, 수노시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인데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그리고 수면 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출연시킨 키즈 채널로 인기를 끈 엄마 유튜버가 카메라 뒤에서는 아이들을 감금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이날 아동학대와 성추행 및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어린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48살 마샬 홉슨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홉슨의 집에서 영양실조와 저체중에 시달리던 아이들을 발견하고 애리조나 아동보호국의 보호 아래 격리했으며 홉슨과 그를 도와온 성인 아들 2명을 붙잡았습니다. 홉슨은 자신이 입양한 어린 자녀 7명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며칠씩 옷장에 가뒀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가르쳐준 대로 연기하지 못하면 벌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홉슨은 총 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와 7건의 아동 학대 혐의, 5건의 불법 감금 및 아동 방치 혐의로 수감 중이며 미성년자 학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된 홉슨의 아들 2명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자녀 학대로 엄마가 체포됐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이제 아버지 학대로 딸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가주에서 수백 마리의 쥐가 들끓는 집에 90세가 넘은 부친을 방치한 딸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남가주 소도시인 오하이의 한 집을 방문한 셰리프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돼지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집에 96세 노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당시 해당 집에는 개 8마리, 토끼 2마리, 고양이, 앵무새 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와 함께 700여 마리에 달하는 쥐가 집안 곳곳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셰리프국은 노인의 딸인 캐서린 앤 밴더마이슨을 노인 학대 및 동물 방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밴더마이슨은 점검차 나온 셰리프 요원들에게 집안 출입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막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셰리프 요원들은 영장과 함께 특수팀을 구성해 그의 집을 강제로 급습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원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각 구조됐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두세 차례 소나기 오겠고 40에서 70%의 비 올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과 밤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지면서 낮 최고 59도에서 62도, 밤 최저 기온은 벤츄라, 다이몬바, 놀트리치, 파사데나, 버뱅크 지역 46도에서 48도, 그 외의 지역은 51도에서 53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기온 오르면서 주말엔 70도, 월요일엔 70도 중반까지 기온 오르겠고 다음 주 중반엔 다시 기온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상한 날씨였습니다. 정준영 씨 관련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저녁 8시 55분쯤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또 정 씨의 카톡방에 같이 있으면서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대한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이 버닝썬 클럽 내 폭행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장모이사와 클럽 아레나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가해자 용역경비원 윤모 씨는 영장이 기각돼서 곧 풀려날 예정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중간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로부터 수입 중고차를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전직 경찰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판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났을 때였습니다. 현직 경찰관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휴대전화기에선 유착이 의심되는 문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닝썬 측의 요청을 받은 강 씨가 강남경찰서 A 씨에게 사건을 청탁해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있기 1년 전쯤 강 씨로부터 아우디를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강 씨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팔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 이전부터 A씨와 강씨 사이에 유착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A 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구매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이라는 강남에 있는 가장 잘 나가는 이 나이트클럽. 사실은 강남에 5대 나이트클럽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버닝썬이라는 것은 5대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이 영업을 잘하고 있었던 한참 후에 최근에 1, 2년 전에 이제 새로 생긴 클럽인데 그야말로 엄청나게 급성장하면서 5대 나이트클럽을 다 물리치고 탑 나이트클럽 떠올랐습니다. 버닝썬에서 판매되고 있는 술과 안주, 세트 메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트가 여러 가지 세트가 있는데요. 무슨 귀족 세트 이런 게 보통 400만원, 500만원, 4,000불, 5,000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제 세트 해가지고 1,000만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트 하나에 뭐 술 몇 병, 안주 얼마 있겠죠. 1,000만원 합니다. 결국 $10,000 되는 건데요.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 버닝썬에서 판매되는 메뉴 가운데 만수르 세트라고 있습니다. 만수르 잘 아시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가장 돈 많은 이 황제,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다라고 해서 뭐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돈을 뭐 휴지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비화할 때 이 만수르라는 얘기만 하는데 버닝썬에 이 만수르 세트라고 있습니다. 무슨 술이 얼마나 또 어떤 안주가 얼마나 멋지게 세트가 차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억 원입니다. 세트 하나에 1억 원. 하룻밤에 술 한 번 마시는데 $100,000가 됩니다. 이 만수르 세트. 그러니 이 안에서 술만 마시겠느냐? 각종 마약,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소위 말하는 VIP 룸이라는 곳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버닝썬의 VIP 룸은 2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버닝썬의 입구에는 가드가 있어서 일일이 검사를 하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VIP 2층에 VIP 룸 올라가는 입구에 또 다른 가드가 있습니다. 이 가드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당신은 모른 척 할 것, 그리고 다른 일반 손님이 VIP 룸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할 것, 요것만 하는 가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도 이 가드는 절대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드의 근무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마약이 돌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돌 수 있었다라는 마약 가운데 소위 물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처럼 색깔이 없고 투명하다라는 것인데 술에 타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술에 탔는지 안 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당량을 타면 그 술과 함께 이 물뽕이라는 약을 함께 탄 그 술을 마신 여성은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술을 조금 더 취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뭐 쓰러지거나 비틀거리거나 정신을 잃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몇 시간 정도는 기억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남이 볼 때는 다른 날보다 술이 조금 더 취한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정작 본인은 술에 취한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6시간, 7시간 동안 아무런 기억을 그 후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때문에 경찰에 가서 이 마약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마약 성분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영상 내용을 조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습하고 추악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면을 들춰봅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요청드린 강남 클럽 피해 제보, 적지 않은 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유달리 눈길을 끄는 내용들, 버닝썬에서 일어난 약물 성범죄였습니다. 한 번 누가 119에 실려갔대요. 약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고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직접 만난 제작진,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강남 클럽에 놀러 갔다가 남성이 준 술을 마셨는데 근데 그 남자가 술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이상하지도 않고 막 마셨어요. 기억이 싹둑 잘려나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있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 버닝썬 내부자는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술에 약을 타는 자체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게 일단 어두운 조명에다가 몰래 타서 먹이고 투명해요. 그러니까 술에 넣어도 모르는 거, 냄새도 안 나요. 술에 몰래 탄다는 무색 무취의 약. 그 정체를 밝혀줄 전직 마약 검사 김희준 변호사. 버닝썬 사건에서 등장하는 마약은 엑스터시가 아니었죠. 주로 지금 물뽕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제가 이제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에 최초로 발견을 하고 그 이름까지 붙여줬던 마약이거든요. 아, 직접이요? 네네. 물로 만든 흰옥봉의 준말 물뽕이다. 예.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약의 정체는 GHB, 중추신경 억제제. 1998년 광주에서 미군을 통한 마약 거래를 단속하다가 우연히 적발된 마약이죠. 그 당시 미국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는 뭐냐면 강한 성적 흥분 작용. 본인이 이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시럽봉을 시석한 약물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약물을 마시면 나타나는 희한 증상. 놀랍고 끔찍합니다. 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네. 뭔가 이렇게 오르나 보다. 되게 좀 많이 흥분이 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요. 저는 충분히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진짜 옷 안 입고도 뛰어나올 수 있을걸요. 진짜로. 맨정신이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제보. 그녀는 버닝썬에서 겪은 끔찍한 고통을 힘들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당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해도 근데 힘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고개가 꺾이니까 아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엄청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엄청 소리 지르고 했어요. 지난 12월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A클럽 대표가 버닝썬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태국 남성 2명과 한국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채 씨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먹고 있는 물병을 보여주면서 위스키래요. 그래서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서 알았다 하고 뭐 한 잔 정도 먹고 좀 놀다가 동생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술을 잘 먹는 편인데 좀 오늘 이상하다고. 남자가 준 술을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였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태국인이랑 저랑 둘이 있었어요. 성폭행을 시도를 하는 거죠. 힘껏 반항하자 돌아온 태국 남성의 폭력. 이날 폭력으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입을 양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틀어막고 몸무게를 실어서 제 입을 계속 이렇게 짓눌렀어요. 진짜 심폐소생술 하듯이. 이게 내가 성폭행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호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상한 요구를 했다는 태국 남성. 같이 사진을 찍자고 팔을 잡아가지고 못 가는 상황. 근데 제가 그냥 최대한 가리려고 그냥 김치를 하고 찍었어요. 얼굴 이렇게 반 정도 가려서. 웃으래요. 스마일 스마일.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이 일단 안 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하다고. 전 100% 약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심스러운 건 술에 탄 약물뿐이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한 채 씨.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화간이라며 성폭행을 부인한 태국 남성. 그 증거로 내민 게 바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는 사진까지 찍었어요. 나는 뭐 합의하에 한 거고 왜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 하면서 막.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호텔 CCTV를 확인하더니 채 씨의 주장을 의심한 경찰. 너무 화기애애하게 잘 걸어서 같이 들어갔다 손도 잡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직접 확인한 채 씨.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두 발로 멀쩡히 걸어서 호텔 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동영상상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거든요. 자발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몸이 가누지 못할 상태로 마비되는 게 아니군요. 과도하게 투여가 됐을 때는 그렇지만은 적절한 용량으로 투약이 됐을 때는 이게 본인만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냥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영화 메멘토처럼 기억은 없지만 정상인 같은 행동. 몸을 조종하지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유령 같은 말.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는 제보자가 불행히도 또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들떠 있어 보여서 별 신경을 안 썼대요. 축 처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잘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는 저것 봐라 이러면서 둘 잘 돼가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쾌락을 억제하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물뽕. 쾌락이 증폭되고 작은 반응에도 크게 흥분하게 됩니다. 물뽕의 사악한 모습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당일 약물 검사를 받은 채 씨. 뜻밖에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히로뽕이나 대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변에서는 일주일. 모발에서는 6개월까지 감정이 가능한데 GHB 물뽕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이내,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 현재 감정 기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최근 4년간 물뽕 적발 건수는 단 15건. 이마저도 거래 압수가 대부분으로 피해자 몸속에서 검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뽕을 몰래 투약한 걸로 의심되는 태국 남성. 과연 접촉할 방법은 없을까? 저희는 채 씨를 버닝썬으로 데려간 A클럽 대표에게 연락합니다. 네, 대표님 저기 그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와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술을 원래는 잘 마시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 때까지는 너무 멀쩡하게 네네. 자리를 이동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태국 남성이 누군지는 알까요? 저는 잘 몰라요. 친구는 한번. 네, 소위 물뽕이라는 이 마약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작진이 인터넷으로 물뽕이라는 것을 살 수 있는지 막 검색을 했더니 살 수 있는 곳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겠다라고 주문을 했더니 실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그 물뽕이라는 마약을 인터넷으로 실제로 구입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번호를 사용한다는 판매자. 사흘 만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택배가 도착할까? 사실 버젓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물뽕을 판다고 광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단속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거죠. 진짜로 택배가 왔습니다. 남자들이 이게 자꾸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 소인이 여기가 그러니까 운송장 번호도 있고 여의도 쪽의 소재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내용물은 어떨까? 상자를 열어봅니다. 포장지에 돌돌 쌓인 작은 갈색병이 나옵니다. 이게 짜리는데 이거 봐서는 갈색병에 들어있지만 이 병 자체가 갈색이라서 안에는 그 무색무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쪽에 액체는 투명한 액체로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 있다는 게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잘 산다는 곳, 번화하다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이렇게 나돌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누가 이 물뽕을 보냈을까? 저희는 택배 상자에 적혀있는 주소지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가짜.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가짜였습니다.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희는 배송된 물뽕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클럽 마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버닝썬. 마약 안전지대라며 이벤트까지 벌였죠. 대형 업장이고 나름 저희가 전국 1대1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다 걸리면 100% 네, 클럽 버닝썬이라는 곳에서 이런 마약이 횡행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약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무서운 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관련된 영상을 나눴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을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세먼지는 국내적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일을 해주는데 반기문 총장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를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기구 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조치도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를 민방위 훈련 수준으로 구축해 이르면 올 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 방안을 설정하는 것인데 가장 극심한 경우에는 민간 차량 2부제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중에도 효과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단계별로 미세먼지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 수준의 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단계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짜는 겁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 같은 매뉴얼은 이르면 올 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을 범사회적 기구로 임명한다,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살짝 기분이 좋지 않을 대목이 있죠. 왜냐면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말이 중국에서부터 미세먼지가 온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왜 자꾸 한국은 미세먼지를 중국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어제 이 베이징과 수도권의 대기 오염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1,000억 원을 들였다라는 이 대규모 분석 결과가 있는데, 중국이 주재를 해서 연구한 것인 만큼 아무래도 중국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견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를 인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석탄 난방 그리고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절대적이었으며 누구도 자기만 옳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중국 인민일보의 제목이었습니다. 석탄, 공장, 자동차, 공사장 먼지가 대기오염원의 90%를 차지했다. 인민일보가 1면과 7면에 걸쳐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넘는 오염물질 배출과 불리한 기상조건, 산화물을 만드는 2차 반응이 미세먼지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오염의 뿌리는 배출이고 대기 중 변형이 심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1천억 원을 투입해 200개 연구기관이 진행한 연구 결과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인근 서남부 등 공업지대의 오염원이 대기오염 원인의 60에서 70%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주변과 상관성이 높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왕수샤오 칭화대 교수는 베이징은 다른 도시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영향을 준다며 누구도 자기만 옳다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국장은 인민일보에서 각 지역 스스로 오염물 배출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지역 간 상호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영향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이번엔 고 장자연 씨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자필 문건에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장 씨가 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계와 금융계, 재벌 일가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이 밝혀야 할 의혹과 과제를 전해드립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속사 대표가 장 씨에게 접대를 강요했다는 부분입니다. 조사단은 장 씨가 연예계는 물론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계, 그리고 금융계와 재벌 일가에까지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 씨가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했고 만난 적도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접대 대상자들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당시 검경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조사단은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와 장 씨와의 통화 내역이 있었고 이 통화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장 씨의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불러 외압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또 2008년 가을 장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지만 권 전 장관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권 전 장관이 2009년 수사 당시 서울 고검장으로 검찰 내 2인 자격인 고위 간부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 전 장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 씨를 모르고 술자리에 동석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남은 2달 동안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잠적 중인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와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직접 조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시간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의 교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그가 준 교훈 중에 하나가 매사에 진실하고 거절하는 법, 즉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바가 커서요. 오늘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원서를 쓰고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자기 가슴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과외 활동의 진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면 지속성이나 계속적인 활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또 너무 많은 과외 활동과 형식적인 과외 활동 등을 또 너무 고등학교 내내 하다 보면 자칫 개수는 많은데 과외 활동의 어떤 연관성이나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겠지요. 네, 이런 경우는 지원서를 리뷰하는 그 입학 사정관에게 좀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 활동을 할 때도 진실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워런 버핏의 다른 교훈 하나는요. 거절하는 법, 즉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정이 많은 저희 한국인들이 유독히 노를 잘 못하지요. 네, 사실 저도 남들한테 노를 잘 못했고요. 또 노라고 대답하는 것을 아마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노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 분들은 또 노와 예스가 상당히 분명하죠. 네, 우리 자녀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가정에서 노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또 학교나 학교 밖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피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를 못해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이제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할 텐데요. 이제 룸메이트가 가끔 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말에 둘만의 시간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좀 비워달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또 룸메이트와의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될까 싶어서 친절을 베푸느라 또 오케이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도서관이나 다른 곳에 가서 좀 피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또 방으로 불러들이는 횟수가 많아지고 또 매 주말마다 방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여친이나 남친을 불러들이는 횟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랑의 행각까지 벌이면은 좀 더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룸메이트 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매번 자리를 피해줘야 하는 그런 학생은 시간이 갈수록 또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시험이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또 노를 했다면 그때부터 괜히 미안한 마음에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만약에 학생이 처음부터 노라고 나이스하게 거절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대부분은 서로 방해를 하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고 또 여친이나 남친을 불러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워런 버핏의 조언처럼 거절하는 법, 즉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것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하면 가끔 어떤 이제 경우 자녀가 엄마 하기 싫어 노 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부모님들 종종 화를 내시죠. 너는 부모가 말하는데 노가 뭐야? 부모가 말하면은 당연히 네 하고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으신데요. 자녀가 하기 싫은 것에 노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지 않도록 자녀의 의견을 좀 잘 존중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